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더 직접적으로 러시아의 피해의식을 여러분 한번, 이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활달합니다. 한국인의 역사에서 가장 활달한 그런 여러분들 기상과 기계가 외부로 표출된 것은 산업화 시기입니다. 이 피해의식이 없었던 그런 분들은 활달하죠. 개방적이고.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런 서방 유럽 서유럽을 보는 거하고 러시아를 보는 게 엄청난 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âm 울하지 않습니까? 엄침하지 않습니까? 어둡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여러분들 유럽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적 여러분들 그런 힘을 이렇게 보면, 야, 이 문제를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소위 슬라브 민족 그 중심에 러시아 민족인데 러시아인들의 피해의식 문제를 소위 빅팀 마인드셋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이 문제가 여러분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러시아를 방문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러시아를 많이 가봤지만 러시아를 여러분들 방문한 경험이 없고 또 기회가 주어져도 별로 러시아를 가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러시아의 역사나 문화 그리고 현재 러시아 상태 등을 종합하면 러시아인들은 유독 피해의식이 강할 것이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단 한 번도 러시아 역사에서 서구 유럽 같은 식민 중심의 도시 문화나 자치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전체주의 체제하에서 억압적인 상태에 놓인 역사적 유산, 문화적 유산이 알게 모르게 러시아 사람들의 의식이나 행동에 배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체제가 사람들의 영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업을 해보신 분들 만나서 대화를 들어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가장 개방적인 사람을 미국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미국인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 체제가 개방적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가장 처음에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내 자신이 지나치게 억압된 그런 분위기에 성장했구나 하는 부분을 깨우치게 됐을 때 굉장히 여러분들 좀 놀랐거든요. 그걸 벗어나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 겁니다. 어디를 가든 좀 억압적인 분위기. 러시아인들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 역사의 식민 중심의 자치 문화나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도시 문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인들의 피해의식은 단순한 현대적 현상이 아니고 깊은 역사적 경험과 문화적 유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서구 유럽 같은 식민 중심의 도시 문화나 자치 문화의 부재, 전체주의 체제의 억압은 이 피해의식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는 중시의 키예프 루스 시기부터 자르 제국, 소련, 현재의 푸틴 체제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중앙 집중적인 통치 구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중시의 키예프 루스 이전에도 뭐죠? 징기스칸의 지배를 몽고족을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라브 민족사를 보게 되면은 러시아 문학이 왜 나오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그게 없었습니다. 개인의 활달함이나 자유분방함이나 이런 것이 나올 여지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 진행하는 동안 러시아를 자주 방문하셨거나 러시아에 계시거나 아니면 또 러시아를 잘 아는 분들 계시면 의견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푸틴은 25년째 장기 집권을 하는데 31년 집권한 스탈린의 두 번째로 장기 독재자입니다. 그런 독재자를 원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 또 이렇게 선거도 조작할 거고. 몽고 지배 13세기 15세기 전체주의, 차르 제국 16세기 19세기 여름 전체주의, 소련 1917년 1991년 전체주의, 현대 러시아 뭐 거의 언론 자유 같은 부분들이 대부분 다 봉쇄가 된 거죠. 개인은 무력하며 강한 국가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내면화된 것이고 서방으로부터의 위협이 강조된 피해의식이 강화됐다. 쉽게 여러분들 각인이 된 겁니다. 러시아 역사는 늘 개인보다는 국가를 우선시하는 쪽이었다. 오늘날 표현을 따지면 국가주의입니다. 국가주의.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나라를 볼 때도 항상 이런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거죠. 우리는 슬라브 민족보다 훨씬 더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유럽이 경험했던 것처럼 개인 중심의 그런 자치 문화를 경험해 본 것은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래 상태로 돌아갈 가능성이 강한 겁니다. 국가주의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이 조심을 하고 제도와 체제가 국가주의 쪽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보면은 긴 역사적 맥락이나 문화적 맥락에서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아주 특이한 현상처럼 보이지 않고 염려했던 것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여러분들 보이는 겁니다. 북한을 보고 염려를 해야 되거든요. 귀하께서 언급한 서구 유럽과 같은 시민 중심의 도시 문화나 자치 문화는 중세 유럽에서 발전한 길드나 도시 자치, 계몽주의 사상 등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전통은 개인의 권리, 계약 정신 그리고 민주적 제도를 낳았습니다. 완전히 이거하고 거리가 먼 겁니다. 극단적으로. 동구 유럽들이 조금 덜 극단적이고 중앙 권력 통제가 우선시됐고 모든 개인은 억압을 받았던 것. 종교인 러시아 정교회도 국가와 결탁해가 개인의 자유보다는 공동체적 순응을 강조했고 이것은 서구 유럽이 경험했던 프로테스탄티즘 개인윤리와 자율성 강조와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럽 국가지만 완전히 역사적으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문학과 속담은 물론이고 현대 국영 러시아 언론 매체는 끊임없이 러시아를 억압하려는 서구의 음모를 비판하는 서사 내러티브를 반복하고 있다. 완전히 세뇌가 되는 겁니다. 완전히 세뇌가. 굉장히 가슴이 아픈 일인 거죠. 문학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도스토예브스키의 작품은 서구의 물질주의와 러시아의 영적 우월성을 대비하며 비의식과 자부심이 섞인 심리를 드러냅니다. 속담도 그런 것이 많고 현대 미디어는 서방의 제재, 나토 확장,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러시아를 억압하는 서구의 음모로 묘사하는 비의식을 부추깁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를 끊임없이 세계를 향해 발신한 겁니다. 그런 정보를 진짜라고 받아들이는 한국인들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시키는 유튜브 방송도 많고 그러니까 오늘 아마 방송 들으면서 야 저거는 내가 알고 있는 거와 다르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내러티브 피해자 의식의 내러티브를 확산시켜 난 겁니다. 한국이 일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거하고 이런 비슷한 감정입니다. 그건 질병입니다. 질병. 한국의 지역 감정도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러시아가 겪고 있는 심리적인 상처나 한국인들이 일제 치하에 갖고 있는 심정 상처나 한국의 이런 지역 감정과 관련된 참정이 거의 같은 겁니다. 정세가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문제를 다루지만 어쩌면 우리의 문제를 다루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전부 다 남 때문이다. 서방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 아주 심한 질병입니다.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러시아가 여러분들 분할되고 그 과정에 겪었던 심리적 상처나 경제적 공경도 자기가 책임져야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져야겠다고. 서방 때문에 그렇게 당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나토라는 기구가 무슨 침공을 하겠습니까? 졸망한 국가들이 서구 유럽이나 동구 유럽이 뭐 폴란드 그다음 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런 나라가 다 졸망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가 러시아에 맞춰서 자위를 할 수 없으니까 나토를 구성해가 여러분들 집단 안보를 꾀하는데 그 나토의 동진과 우크라이나 사태 후에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정부와 대중에게 서구와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비의식을 심화시켰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의 사주를 받은 젤렌스키 일당들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어떻게 설득하겠습니까? 국가주의 사고방식 시민사회가 아주 약한 겁니다. 시민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시민사회가 엄청나게 약한 겁니다. 젊은 세대만 좀 다릅니다. 젊은 세대는 정보를 입수하는 채널이 신미디어이기 때문에 조금 독립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역사적 문화적 피해의식은 결국 국가주의의 강화와 전체주의 체제를 영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고 결국은 전쟁으로 연결된 겁니다. 우리 국가를 짓기 위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맞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많은 러시아 여러분들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사찰님께서 러시아가 먼저 침공한 게 팩타인데 그렇게 믿지 않는 한국 분들도 많죠. 그래서 오늘 뭐 다양한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한 번 정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이 러시아 문제를 볼 때 피해의식이란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가 어렵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사실과 진실을 보는 데서도 이 소위 슬라브 민족 러시아 민족이 갖고 있는 이런 굉장히 깊은 피해의식이라는 문제를 제대로 봐야 그렇게 문제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정치인들이 그런 러시아 국민들의 피해의식을 이용해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한 50만 이상이 죽은 것 같아요. 러시아의 젊은 병사들이 죽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